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오른쪽 끝 문자 1이면 영업부, 2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4이면 기획부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함수하고 라이트 함수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추수함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를 나열해 놓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할 때 골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 문자가 1이면 첫 번째 영업부, 두 번째 인사부, 세 번째 총무부, 네 번째 4라면 네 번째 기획부라는 글자를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끝 문자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서 한 글자다. 오른쪽에서 한 글자다.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써서 사원 코드라고 했고, 이 사원 코드가 A의 세 번째 셀이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페이지 넘겨서 98페이지 보시면은 해설은 답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판매 수량과 할인율표를 이용하여 할인 금액을 계산하다 그랬는데, 할인액은 판매 금액에다 할인율을 곱하래요. 곱하니까 지금 이렇게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표가 있어요. 만약 55개라면은 40개 이상 70개 미만이니까 3%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H루급을 써야 되겠고요. H루급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은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거든. 올림. 그러니까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라운드업. 라운드업은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업, 올림, 라운드 다운, 내림, 세 가지 라운드 계열 함수가 있는데 어떤 값에 대해서 자릿수를 적용해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컴마 2 쓰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라는 얘기고, 우리 문제는 소수점 이하가 아니라 10의 자리에서 올림, 내림, 반올림 하는 거잖아요.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10의 자리에서 올림, 내림, 반올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의 자리까지 표현된다. 그래서 이 할인액에 대한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니까 만약에 47원 그러면 100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47원 보기 싫으니까는 올림하는 거니까. 그래서 라운드업을 시켜가지고 마이너스 2를 써주면 1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H루급이에요. 먼저 H루급부터 한번 볼게요. 찾고자 하는 수량에 대해서 어디? 밑에 할인율 표에 의해서 F4번 키 누른다 그랬죠? 첫 번째가 수량, 두 번째가 할인율이니까 두 번째 걸 가져와야 되고, 유사일치란 얘기죠?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죠? 왜? 55개라는 판매량이 없지 않습니까? 수량이 40에서 70 사이라는 거니까 유사일치고, 이때 위에 있는 항목은 안 해도 된다. 밑에 거를 사용할 거는 반드시 써야 되지만 지금 유사일치니까 이렇게 true라고 써도 되고, 이 자체를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럼 이게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여기는 할인율이 퍼센트로 나오지 않고 지금 셀서시 자체가 금액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야 하잖아요. 판매 금액을 요 앞에다가 판매 금액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소수점 이하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를 어떻게 해준다? 여기다가 아까 라운드업을 써가지고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1을 쓰면 4003, 왜 .00이 나올까? .00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일반으로 나오면 이렇게 4300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라운드가 없으면은요, 라운드가 없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소수점이가 이렇게 막 엉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7원이잖아, 7원. 그래서 430원으로 메꾸겠다는 거죠. 올림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라운드업을 걸어주니까 4300원 딱 끊어졌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true라고 써도 되고 얘를 1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안 썼죠. 그렇죠? 마이너스 2라고 쓴 거는 뭐다? 10의 자리에서 올림 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는 거. 우리 시험에는 얘가 잘 나와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 반올림을 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런 문제보다는, 왜냐면 초등학생은 소수점이라는 거를 학교에서 안 배워요.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소수점을 안 배웁니다. 그러나 100의 자리, 100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은 배워요. 4학년 때부터.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는 문제보다는 소수점 이상에 대해서 반올림, 올림을 시험에 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른들은 좀 생소해요. 어른들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는 거를 주로 썼기 때문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게 어색하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연수에 대해서 명칭을 출력하는 건데요. 내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지를 계산해야 돼요. year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today라는 함수를 써야 되고. 그러면 결혼한 지 몇 년 차에 계산이 되면 그 오른쪽에 있는 명칭표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니까 vlookup 함수를 써야 되고요. 자, 먼저 내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지를 계산하려면 현재 연도에서 결혼 연도를 빼래요. 그럼 현재 날짜는 알아요. 현재 날짜가 today이고요. 현재 날짜는 today이고요. 결혼 날짜는 그 왼쪽에 있는 날짜가 결혼 날짜예요. 근데 그 중에 연도만을 빼줘야 되니까 year라는 함수를 통해서 오늘 날짜에 연도를 빼고, 그리고 결혼 날짜에 대한 연도를 빼주면 연도에서 연도를 뺐으니까 결혼한 지 몇 년 차입니다 라는 건 나오죠. 만으로 몇 년 차가 아니라 횟수로 몇 년 차. 이것이 vlookup 함수에 들어갈 데이터예요. 이게 vlookup에 들어갈 찾고자 하는 값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결혼 명칭표에 가서 첫 번째가 몇 년 차고 두 번째가 명칭이니까 두 번째 칸을 가져오고, 사실은 여기 뭐가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죠? 비슷하게 일치니까. 왜냐면 6년 차, 그러면 5년 차 이상 7년 차 미만이니까 목혼식이라고 명칭을 불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true라고 써야 되는데 이 true를 안 쓰고 그냥 생략도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3번 문제. 우리 해설 한번 보면은요. 해설이 잘 나와 있네요. 99쪽 보세요. 라운드 관련 함수의 자릿수에서 거기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런 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하는 방법, 자릿수가 얼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까지 보일 거라면 마이너스 2. 소수점 이하 없이 출력하라 그러면 0. 자릿수를 표현할 때 1 쓰면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나와라. 2 쓰면 둘째 자리까지 나와라. 이런 얘기고. 4번 문제는 평가 매기는 거죠. 평가는 뭔가 잘 보세요. 밑에 있는 평가표에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과목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서 이 평균 점수에 해당하는 평가를 가져오는 거죠. 평가. 장학금을 가져오는 거라면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고, 평가를 가져오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3을 쓴 겁니다. 3. 평균을 계산해서 이 평균값에 해당하는 그 환산표에 있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true라고 써야 되는데, 왜냐면 평균이 85 그러면 85라는 값은 없잖아요. 정확히 일치가 아니라 비슷하게 일치라는 개념으로 해서 true라고 써야 되지만 안 써도 상관없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함수 나와 있어요.
인덱스 함수는 뭔가 한번 볼게요. 허용수라는 사람이 실습 점수를 찾으래. 허용수. 요거죠? 색깔을 제가 칠해 버릴게요. 허용수라는 사람의 실습 점수가 요건데, 얘를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찾으면 뭐가 될까요?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이죠? 이렇게 블럭 잡으면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계산할 때 는 인덱스 이렇게 블럭을 잡고 이렇게 블럭을 잡고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있어요. 그러면 10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 는 인덱스라고 써가지고 요렇게 블럭을 잡고 요렇게 블럭을 잡고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이라고 쓰면 그래도 답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나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진 않아요. 허용수라는 사람이 이름은 들어가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알맹이만 잡을 거냐 항목의 이름까지 잡을 거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계산을 할 때는 알맹이만 블럭 잡아요. 알맹이만.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이름과 항목까지 포함해서 블럭을 잡아가지고 그 블럭의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걸었어요. A23부터니까 저는 이렇게도 해봅니다. A24 알맹이만 블럭 잡으니까 허용수라는 사람은 두 번째 줄에 있는 거고 실습 점수는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리 만들어 본 거죠. 상관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예. 인덱스 함수는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어느 범위를 정해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하고 내는 게 인덱스인데, 예를 들면 실습 점수에서 90점 맞은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인덱스를 쓰는데 단순히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인 줄 모르니까는 그때는 막 복잡한 수식이 또 들어가야 돼요, 안에. 근데 우리 시험에는 복잡하게 내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요 정도 인덱스는. 이거는 아주 쉬운 계산법이니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계산할 때 보편적으로 알맹이만 블럭에 포함합니다 라고 했어요. 알맹이만. 왜? 아까도 VLOOKUP 잡을 때 이렇게 더 범위를 잡죠? 이렇게 안 잡아요. 알맹이만 잡고요. 우리가 합계를 계산하고 평균을 계산할 때도 여기도 여기 데이터 요것만 평균을 계산하는 거지 다 이름까지 포함하지는 않잖아요. 알맹이만 집어넣어요. 만약에 평가의 평균을 계산한다 그러면 요렇게 평균을 계산하지 평가란 글자를 포함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곱 번째 수식은, 일곱 번째 한번 볼게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항목을 블럭을 잡을 때 다 잡아요. 다 알맹이만 잡지 않고요, 다 잡아요. 약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100페이지에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번호가 지금 B의 세 번째부터 B 9번째까지 써 있는데, 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출력하래요.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여기다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럼 1981년 10월 12일이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1981년 10월 12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주민번호를 입력하려면 자동으로 생년월일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 일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출력하는 얘기죠. 이 뒤에 별표는 가렸네요. 여기 별표를 가렸어요. 가렸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1978년 10월 12일이라는 날짜로 변환해야 되는데 어떤 함수를 쓸 건가 봤더니 데이트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돼 있고, 레프트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돼 있고, 미들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돼 있고,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다 사용하래요. 함수는 세 가지, 연산자는 한 가지. 앰퍼센드 연산자 우리 배웠죠? 몇 명 하고 붙여줄 때 다운표에다가 메시지를 적어주면 앰퍼센드로 결합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얘를 왜 사용하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몇 명 하고 출력할 것도 아니고. 자, 데이트는 이렇게 써요. 는 데이트 괄호 열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쓰면, 이렇게 날짜를 쓰면은 알아서 날짜가 돼요. 특히 이렇게 15월 50일로 쓰면 2017년 15월 50일이 아니라 얘가 2018년 4월 19일로 변환돼서 나와요. 왜냐면 날짜에는 15월이 없고 50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월이라는 거는 2018년 3월이란 뜻이고, 50일이란 뜻은 3월달은 31일 밖에 없으니까 4월 19일로 넘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건 해줘요. 직접 이렇게 날짜를 쓰면 글자가 돼요. 이건 날짜가 아니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날짜로 변환이 됩니다. 날짜로 변환이 돼요. 이게 데이트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1978년 10월, 여기 10월 12일 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짜를 계산할 때 1978년생이니까 1978년 10월이니까 10월, 12일이니까 1978년 10월 11일이라고 계산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받아놓은 데이터에는 10월 12일은 있어도 1978은 없어요. 78만 있지 않습니까? 78이라고 입력하면은요, 얘를 78로 입력을 하면 1978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아까 요거 얘를 사용하라고 써있잖아요.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얘를 사용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얘를 어디다 써먹을까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978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받아온 데이터는 78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9란 글자를 78이라는 글자랑 결합을 해주면 이게 1978로 묶일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묶일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78은 어떻게 잘라올 거냐 이거지. 78은 생년월일의 왼쪽에 두 글자잖아요. 왼쪽에 두 글자니까 레프트 함수를 써서 생년월일의 왼쪽에 두 글자를 잘라오면 이게 7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0월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10월은 주민번호에 있는 B의 세 번째 셀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세 번째에서부터 하나, 두 개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잘라와라. 세 번째 두 개를 자르고, 12일은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아니냐 이거죠. 다섯 번째 두 글자. 그래서 다섯 번째 두 글자라는 거를 미들 함수로 쓰자 이거죠. 이렇게 왼쪽에 두 글자랑 78, 그리고 19, 1978처럼 보이기 위해서 앰퍼센드로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는 글자는 10월 12일이니까 중간에서 각각 잘라오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근데 간혹 레프트 함수 대신에 미들 함수만 다 사용하라고 돼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에서부터 두 개죠? 첫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들 함수로는 첫 번째 두 개를 잘라라 그래도 돼요. 레프트 왼쪽에 두 개를 해도 되고, 미들 첫 번째부터 두 개 잘라라 이렇게 해도 답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레프트도 사용해야 되니까 써야 되고, 앰퍼센드 사용해야 되니까 써야 되고, 근데 레프트 대신에 다 미들 함수만 사용하시오라고 하면 가능은 하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번 문제가 그렇게 답이 풀어지는 거죠. 우리 교재 해설을 볼게요. 102페이지 해설을 보시면 꼭대기에 는 데이트 해가지고 는 19 해가지고 레프트 해가지고 결합을 했단 말이야. 지금 요거는 제가 작년에 강의한 내용을 계산 작업하는 걸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가 좀 바뀌어서 그때그때 교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 거 볼게요. 대여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번 문제가 뭐냐면 대여 일자에서 대여 일자 5월 6일날 빌려갔는데 5월 7일날 반납했으니까 1일간 빌려갔잖아. 1일간. 그러니까 하루 빌려갔어요 라고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고. 근데 무슨 함수를 써라? 데이스 360 함수를 쓰는데요. 이렇게 데이스 360 함수를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작 날짜와 끝 날짜가 있고 메소드라는 방법이 메소드. 이 옵션인데 메소드는 미국식이 있고 미국 방식이 있고 유럽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책에 보니까는 미국 방식을 쓰라 그랬잖아. 미국 방식을. 미국식을 쓰라는 얘기인데 엑셀이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식이 기본이 아니고 미국식이 기본으로 돼 있겠죠. 우리 랭크 함수에서는 뭐가 기본이에요? 0이 기본입니까? 1이 기본입니까? 큰 수가 1등이에요? 작은 수가 1등이에요? 큰 수가 1등이죠. 랭크 함수에서는. 옵션 0을 써주는 거였죠. 0, 0. 근데 0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작은 게 1등일 때는 1이라고 써야 되고 반드시. 자, VLOOKUP, HLOOKUP에서는 기본이 뭐였어요?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 비슷하게 일치하는 기본값이 1이었죠. true였잖아요. 그러면 데이스 360에서 미국식을 쓸 건지 유럽식을 쓸 건지 해서 미국식이 기본으로 돼 있겠죠. 내가 미국이 아니라 저기 프랑스에 가서 계산해야 돼. 날짜 계산을. 그때는 유럽식을 써야 되겠죠. 프랑스에 왔으니까. 그때는 기본값 미국 방식이 아니라 유럽식을 써야 되니까 그때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식을 기본으로 쓸 거 아닙니까? 특히 미국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방식을 신경 안 써도 상관없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써요. 작은 날짜, 컴마, 끝 날짜. 날짜 함수에서는 작은 날짜, 스타트 데이트라고 하죠. 작은 날짜를 앞에 쓰고요. 컴마, 끝 날짜, 큰 날짜를, 큰 거를 뒤에 써요. 반납일자에서 대여일자를 빼줘도 돼요. 그런데 왜 틀렸다고 됐어요? 뺄셈하라고 돼 있지 않잖아. 함수를 쓰라 그랬잖아. 함수. 원래는 반납일자에서 대여일자를 빼주면 돼요. 내가 집에서 계산할 때는 이게 제일 좋지. 뭐하라 함수를 써?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는 반납일자에서 대여일자를 빼면 하루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정확한 거야. 이게 제일 정확해. 는 반납일자에서 대여일자를 빼주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렇게 뺄셈을 쓰라는 게 아니라 함수를 쓰라 그랬잖아요. 함수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데이스 360 함수를 쓰는데 스타트 데이트니까 작은 날짜, 컴마 엔드 데이트니까 끝의 날짜. 옵션에 들어가 보면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는데 기본이 미국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 굳이 써? 말지 뭐. 예. 그 자동체계에 보면 다를 때가 하나 있어요. (5월 6일날) 빌려가 쓰고 (6월 6일날) 반납했으니까 31일간 빌려간 건 맞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스 360 함수는요 1년을 360, 한 달은 무조건 30일로 계산해요. 2월 1일날 빌려가서 3월 1일날 반납하면 그래서 30일이에요.
보라 2017년도는 28일밖에 없잖아. 2월달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무조건 한 달은 30이야. 그래서 데이트 360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트 360을 가지고 빌려간 날짜 반납한 날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로 계산한 날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만난 지 며칠 됐지? 이거로 계산하면 안 돼요. 숫자가 모자라요. 모자라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기 5월 6일서부터 6월 6일까지는 한 달인데 31일이잖아요. 4월달도 아니고 5월달이니까. 얘가 2월달이면 어떻게 돼요? 28일이잖아요. 근데 무조건 한 달은 30으로 계산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데이스 360이. 그래서 한 달이 30이고 12달이니까 360으로 계산한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떨 때 사용하는 함수냐? 급여 계산할 때 한 달을 무조건 30일로 계산해서 내가 월급이 만약에 100만원이면 한 달을 30으로 계산하니까는 하루가 33,334원이라고 계산해보면 그걸 30 곱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번 달에 15일 일했대. 그러면 절반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열흘 일했대 3분의 1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월급에 따른 하루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계산해야 급여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데이트 360을 쓰는 것 뿐이지 날짜 계산할 때는 데이트 360 쓰면 안 돼요. 근데 왜 시험에 냈을까요? 출제위원이 그걸 몰라? 알죠? 근데 날짜와 연관된 함수가 굉장히 복잡한 게 있고요. 근데 복잡한 함수를 내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날짜 함수를 내긴 내야 되는데 쉬운 걸 내려고 이걸 쓴 거예요. 여러분 실무에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계산 차이 나잖아요. 그럼 쫓겨납니다. 날짜도 계산 못하냐? 라고 소리 듣지. 어떻게 5월달에 빌려갔는데 30이냐? 31일이지. 넌 셈도 못하냐? 한 소리 먹는다고. 그때 빼주면 돼요. 그냥 빼는 게 제일 빨라. 제일 정확해.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총 12가지가 있어요. 총 12가지 중에 우리 커말 2급 자격증에는 딱 6개만 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우리 100페이지 보시면 꼭대기에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dmax, dminimum 6개 있잖아요. 6개 중에서도 주로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daverage예요. 6개 중에 daverage가 제일 잘 나오고 뭐 방법은 다 똑같아요. 나머지 6개도요. 사용 방법, 문법이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니까 dmax는 뭐냐면 뭔진 몰라도 최대값 구하는 거고요. daverage는 뭔지는 몰라도 평균 구하는 거예요. dmax는 합계 구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평균 구하는 건 에버레이지고 무작정 최대값 구하는 건 맥스를 쓰면 되고 그냥 모두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썸을 쓰면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춰서. 그러니까 dsum 그러면 뭔지는 몰라도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에 맞는 것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월해요. 자, 문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보세요. 출신구가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래요. 그렇게 쓰여있죠. 그렇죠? 출신구가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반올림하는 건 나중 문제고 반올림은 라운드 쓰면 되는 거고 소수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라니까 컴마 1 쓰면 자릿수가 됐으니까 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한번 해보죠. 뭐 우주고등학생 여기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에 맞는 종합점수가 83,
84, 77이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는 D 에버레이지, 는 D 에버레이지 괄호 열고 밑에 문법이 뭐라고 떠 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네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디냐고 묻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전체. 아까 우리 이론 수업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데이터가 묶여있는 전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엑셀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하고 보편적으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하고는 차이가 좀 나요. 엑셀에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파일이에요. 파일. 근데 데이터 묶음을 말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덩어리 되어 있는 거. 반드시 항목이 포함된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목이 포함되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없어요. 컴마 밑에 필드라고 써있네. 필드가 항목입니다. 어느 항목의 평균 구할 거냐? D 에버레이지. D 에버레이지니까 평균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뭐의 평균 구할 거예요? 총합점수. 총합점수라는 항목의 평균 구하라 그랬잖아요. 총합점수 클릭하면 돼요.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저 끝에 있는 종합점, 만약에 실기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럼 실기를 클릭하면 되고, 자,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니까 얘를 클릭하면 되고,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죠? 우주고죠. 우주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조건은요,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출신구가 우주.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얘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칭하자 그랬고, 전체를 항목 이름 포함해서 어느 항목이냐?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니까 종합이라는 항목을 선택해야 되고, 조건은 우주고인데 출신구가 우주고다라는 얘기죠. 그럼 출신구가 대한고는 어떻게 돼? 출신구가 대한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블럭에 못 넣어요. 그때는 여기다가 출신구가 대한고라고 써주고 여기를 블럭 잡아줘야 돼. 따로. 만약에 출신구가 우주고 대한고라고 써있으면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우주고등학교 학생이거나 대한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붙어있죠? 출신구가 우주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 이게 평균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가 D 에버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전체 어디? 항목 이름을 포함한 전체.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필드 어느 항목의 합계 평균을 구할 거냐? 종합점수의 항목을 구할 거냐. 그래서 2의 12번째를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은 뭐냐면 출신구가 우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출신구가 대한고 그러면 여기다가 출신구가 대한고라고 미리 써놓고 여기를 블럭을 잡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 블럭을 잡아놓고 해서 나중에 쓰든지 해야 돼요. 지금은 출신구가 우주고니까 여기를 블럭 잡은 거죠. 출신구가 대한고, 출신구가 상공고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 어떻게 된다? 범위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네. 따로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이다 보니까. 그래서 반올림을 하라 했잖아. 반올림. 그러니까 라운드 함수고요. 저 뒤에서 컴마 1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와라 하는 얘기죠. 컴마 1. 만약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그래서 100원에 100자리까지 출력되게 하시오. 100의 자리까지 출력되게 하시오. 그러면 1,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표시하려니까 컴마 1 쓰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책엔 뭐라고 써있나 볼게요. 104페이지에 상공문고의 평균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가 아니구나. 103페이지.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구하기 위해서 The average 블록을 잡고 책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가 5라고 써있어요. 5. 책에는 5라고 써있어요. 103페이지에 그 해설을 보시면 5라고 써있어요. 5. 답에도. 이거 뭐냐면 이렇게 블럭 잡았잖아 아까야. 그러니까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잖아요 종합이. 다섯 번째 합평균을 구하라 그래서 5라고 쓴 거예요. Vlookup, HLOOKUP에도 몇 번째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근데 Vlookup, HLOOKUP은 반드시 몇 번째라고 써야 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냥 클릭하면 되거든. 종합이라는 항목을. 뭘 몇 번째인지 세는 것도 귀찮지 않아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 대신에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종합 합계가 아니라 종합.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종합이라고 되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에, 이 종합이라는 항목에 평균 구하는 거니까 종합이라고 써도 돼요. 걔가 2의 12번째 셀에 있는 글자고요. 걔가 처음부터 따졌을 때 다섯 번째 항목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잡아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 출신국어 우주고라는 항목이 누락돼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렇게 잡아주면 어때요? 성명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성명하고 상관없잖아요. 출신국어하고 종합점수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만약에 출신국어 우주고에 대한 실기점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만 잡아도 되죠. 종합은 안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항목이 아까처럼 다르면 종합점수는 네 번째 칸이죠. 그때는요. 그때 4라고 써야 되고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는 다 잡고 들어가자 라는 게 보편적인 통상 방법이고, 이렇게 블록 잡았다고 해서 틀렸다고 치지는 않아요. 필요한 요소만 블록 잡고 데이터베이스 처리하셔도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다 잡고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상공고등학교 학생들. 상공고등학교 어디 있어요? 출신고가 상공고. 출신고가 상공고는 떨어져 있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다 출신고가 상공고라는 조건을 써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쓰라고 되어 있는가 볼까요? B21 여기서부터 C23 요 안에다가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놓고 먼저 써도 되고 나중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이 출신고가 상공고, 아까는 출신고 우주고였지만 이제는 상공고로 조건이 바뀌었고요. 필기점수에서 최고와 최저 점수를 빼래요. 최고는 Dmax, 최저는 Dminimum. 얘는 안 쓰면 되겠네. 고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Dmax를 이용해서 최대값 구하고 Dminimum 써가지고 최저값, 최소값 구해가지고 빼주면 그게 차이죠. 그게 차이잖아요. 차이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되잖아. 빼주면. 한번 해볼까요? 필기죠. 는 Dmax 데이터베이스 필기에 조건은 출신고와 상공고. 그러면 제일 필기 점수 제일 높은 사람이 91점이 제일 큰 거는 우주고 학생이에요. 상고등학교 학생은 56점, 88점, 85점 3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8점이 제일 높아요. 자, 이렇게 Dmax를 썼는데 이 Dmax 대신에 똑같이 써놓고 이거를 MIN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DMAX면 최대값이고 DMIN 쓰면 최소값 되잖아요. 나머지는 똑같잖아.
여기다가 뒤에다가 빼기 D 미니멈 데이터베이스 필기 컴마 출신국가 309 이렇게 빼주면 제일 큰 점수가 88이고 제일 작은 점수가 56이에요. 309에서는. 그러니까 32점 차이가 나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상공문고 있어요. 상공문고의 금액 평균 금액이니까 금액의 평균 구하래요. 단가의 평균도 아니고 거래량의 평균도 아니고 평균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은 상공문고에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무슨 함수? T 에버레이지. T 에버레이지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되는 거고요. 항목은 금액에 계산할 거고요. 조건은 서점형의 상공문고죠. 두 가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는 D 에버레이지. 그 다음에 이거를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셔도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T 에버레이지라고 쓰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때 키보드 왼쪽에 탭키 누르시면 완성이 착 돼요. 가로까지 열려요. 원래는 다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함수를 공부하시려면 이제 나름 숙달이 되시면 다 쓰는 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몇 글자를 쓰면 완성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쓰면 요거 있잖아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탭키 눌러도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되고 이때 왼손은 뭐를 해야 될까요? 컴마 누를 준비를 하러 가야 돼요. 컴마 그 다음에 금액 컴마 서점명의 상공문고 그리고 마지막은 괄호 안 닫아줘도 그 정도는 해줘요. 근데 뒤에 뭐를 더해라 빼라 할 때는 괄호를 닫아야 덧셈 뺄셈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마무리 짓는 거니까 괄호를 닫지 않아도 그 정도는 마무리를 해줍니다. 합계는 얘 똑같아요. 얘 똑같은 건데 얘를 뭐로 바꿔주면 되죠? 썸으로 바꿔주면 되죠? 나머지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냥 써볼까요? 는 dsum 데이터베이스 전체 이때 금액을 클릭해도 되고 얘를 뭐라고 써도 된다? 4라고 써도 된다 그래서 4 네 번째 항목이니까 그리고 조건은 서점명의 상공문고 이렇게 그러면 상공문고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 하나 둘 이렇게 세 가지죠. 하나 둘 셋 이 얘네들의 평균과 합계가 나오는 거죠. 5번 문제 7번? 7번이 뭐죠? 전자과 학생인가요? 전자과 학생. 전자과 학생의 급식비에 납부자 수고하래요. 무슨 함수 쓰래요? D 카운트 A 쓰래요? 그 다음에 M% 연산자 쓰래요. 몇 명하고 출력해 주래. 여기다 한번 제가 써볼까요? 는 D 카운트 A 전체. 여기는 사실은 학과하고 급식비만 포함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성명하고 학번하고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편적으로 다 잡는다. 컴마.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납부했는지 빈칸인지 세는 거죠? 급식비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컴마. 조건은 학과가 전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나오고 이 뒤에다가 괄호 아까는 괄호 안 닫았는데 괄호 닫고 나서 M% 다운표에다가
명자 쓰면 몇 명이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자과 납부자 하나, 둘, 세 명이네요. 통신과는 납부자가 두 명이고 미납자도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통신과는 어떻게 써야 돼요? 조건을 못 걸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다 써야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학과가 통신하고 따로 써줘야지. 그래야만이 답이 들어가죠. 얘를 보다 이렇게 써주면 몇 명하고 뜨죠. 이렇게 깔끔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106쪽) 문제 한번 볼까요? 기출 01번.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바뀌었네. C 세 번째 바뀌었네. 자, 2012년 6월 4일날 태어난 여자 어린아이네요. 그렇죠? 2000년 이후에는 3, 4를 쓴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무슨 함수를 써야 되는지, 어떤 연산자를 써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문제지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데이트, 레프트, 미들, 앰퍼센드 연산서 사용하래요. 그러니까 데이트는 날짜를 만들어야 되고 12년 6월 4일. 그러니까 2012년이 되려니까는 앰퍼센드 연산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뜻은 앞에 20이라는 글자를 붙여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앞에 있는 두 글자만 잘라도 돼요. 12년생 그러면 2012년생입니다. 29년까지는 2029년으로 인식을 해요. 30년 그러면 1930년으로 인식을 하고요. 1930년으로 인식하고. 예. 00년 그러면 2000년으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굳이 앞에 20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앰퍼센드 연산자를 결합하는 걸 물어보려고 앞에 20을 붙이게끔 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에 두 글자, 중간에 세 번째에서 두 글자, 아까처럼 다섯 번째에서 두 글자 똑같아요. 아까는 1900년생이니까는 19를 붙인 거고요. 이번에 2000년생이니까 20을 붙인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1900년생하고 2000년생하고 막 섞여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주민번호가 만약에 이게 1 그럼 뭐가 되죠? 1913년생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19를 붙이고 20을 붙이면 안 되죠. 이 성별 코드를 따라서 어떨 때는 20을 붙여야 되고 어떨 때는 19를 붙여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인류적으로 다 2000년생이니까는 20을 붙인다고 하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2000년생 성별 코드가 3, 4도 있지만 1, 2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별 코드를 따라서 주민번호에 따른 앞에 19냐 20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는 또 계산을 해야 돼요. 뒤에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뭐 보죠. 여기는 데이트, 레프트 전에 20이라는 글자를 결합을 하고 레프트 여기 두 글자 2000년생이 되는 거죠. 2012년생이 되는 거. 그 다음에 MID 주민번호의 세 번째 두 글자 콤마
이번에는 MID, 요 왼쪽에는 주민번호에서 컴마 다섯 번째 두 글자 하고 써주면 맞네요. 똑같이 답이 썼네. 예.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생년월일을 바꾸고 하는 거는 앞에 성별 코드가 중간에는 성별 코드가 4냐 3이냐 1이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1이나 2가 들어오면 1900년생이 되는 거고 3이나 4가 들어오면 2000년생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게 실무에서는 그래죠. 실무는 다 그렇게 막 복잡하게 들어올 테지. 근데 요즘은 주민번호 입력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접수하실 때는요, 주민번호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건 국가기술 자격증이잖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은요, 여러분 회원 가입하실 때 본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자격증에는요, 주민번호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법이. ITQ라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생년월일만 들어가면 돼요. 생년월일만. 대신에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뭐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는 거는 있겠지만은 그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6페이지 보시면은 나머지 뭐 세탁기 자료 찾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세탁기 자료 찾는 거. 그 다음에 평균 차이 구하는 거 있잖아요. 국문학과 평균, 그 다음에 뭐 영문학과 평균 계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어요. 답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논리함수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논리함수. 논리함수 굉장히 중요하니까는요. 예. 논리함수는 반드시 나와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별 코드가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논리함수를 써야 돼요. 논리함수를 써야 돼요. 만약에 이렇다면 저렇다면 하고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 if 논리함수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신호등을 쳐다보고 나서 건널목에서 빨간불 뭐 녹색불 이걸 확인해서 녹색불이 켜지면 신호등이 그럼 내가 건너가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녹색불이 있는가 녹색불이 켜졌는가 또는 얘는 껌뻑껌뻑 거리는가 확인을 해서 아니면 대기하고 있고 상황이 되면 건너가고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논리함수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칙이니까. 근데 이제 엑셀에서는 논리함수를 내가 사용해서 명령을 걸어야 엑셀이 알아듣던 말던 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좀 복잡해지겠지. 다음 시간에 논리함수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